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가꾸시는 분들은 사계절 내내 바쁠 수밖에 없죠. 봄이 끝날 무렵에는 여름 정원을 가꾸면서 관리해주면서 다음 계절을 부지런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아름다운 식물들과 함께 왔는데요.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하나빅 철쭉입니다. 가늘게 찢어진 핑크색 꽃잎이 특징적인 식물로 꽃달림도 좋고 가지 발생도 많은 식물에 속하죠. 꽃이 시들고 나면 가지치기 해주시고 수영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꽃 분홍 색깔에 예쁘게 늘어진 꽃잎 탓인지 화려함이 시선 집중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한여름엔 직사 광선 피해서 오전에 햇빛 받게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다음 식물은 풍접초 혹은 족두리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여왕의 왕관처럼 너무나 아름답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색상은 가장 진한 분홍 색상 되겠습니다. 풍접초, 족두리꽃은 여름을 대표하는 야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식력 좋은 야생화로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강한 햇빛에서도 잘 자라나죠. 두 번째 색상은 가장 연한 색상 혹은 연한 분홍빛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색상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연한 보랏빛 색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하나같이 다 은은하고 예쁩니다. 풍접초는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쉬엄쉬엄 계속해서 개화를 합니다. 고온, 건조에도 매우 강하고 반그늘에서도 잘 적응하는 식물이죠. 예쁜 겹 슈퍼벨 입고가 되었습니다. 슈퍼벨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났네요. 꽃말은 행복과 사랑의 고백이라는 달달한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비교적 쉬운 아름다운 베란다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우기 너무나 좋습니다. 슈퍼벨은요, 키우기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 햇빛을 따사로이 듬뿍듬뿍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관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은 흙이 마를 때마다 충분히 주시면 좋죠. 다만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해 주셔서 뿌리 가습을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토양에 모래나 펄라이트를 섞어서 배수성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벨은 따뜻한 온도를 선호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파란 색상의 요정 같은 미모를 하고 있는 델피늄은 꾸준히 인기가 많은 식물이죠. 유럽의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등등이 원산지인 유럽 식물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 델피늄 속에 속하고 높이는 30cm 이상으로 수직 상승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틀레아입니다. 농원에는 작은 사이즈부터 중품 사이즈까지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 먼저 보여드리는 12cm 부틀레아 종, 리틀 퍼플, 리틀 루비, 리틀 핑크 세 가지 색상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6시간 이상 햇빛이 비치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틀레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위에 강한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겨울 추위에도 끄떡없이 견디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 없는 식물 되겠습니다. 부틀레아는요,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물기가 너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란다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는 베란다 정원의 요정 익소라입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풍기면서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익소라는 화초답게 햇빛을 좋아하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직사 광선보다는 따사로운 한번 거쳐 들어오는 햇빛이 좋죠.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키워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간접광이 좋다는 소리죠. 공기 정화의 기능이 있어서 거실 화분이나 침실 화분으로도 적합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 비비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비추 중에서 황금 비비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잎이 너무 작지도 지나치게 크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사이즈로 예쁘게 자라납니다. 또 하나의 여름꽃 안젤로니아 색상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년생 야생화죠. 빠른 성장과 풍부한 여름꽃을 보여주는 매력 만점의 식물입니다. 안젤로니아 역시 색상별로 아름다움이 또 달라서 여러 종류 키워보는 것도 너무나 좋죠. 햇빛 잘 드는 밝은 공간에서 키워보시면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백합 중에서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철포 백합입니다. 다년생으로 우리나라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대만, 일본에서 온 식물 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개화를 하죠. 높이가 60cm 이상으로 길게 뻗어 자라나고요. 꽃은 순백색으로 너무나 예쁘게 자라납니다. 향기가 있는 백합에 속합니다. 꽃이 지게 되면 씨방이 커지면서 씨앗을 맺게 됩니다. 늦가을에 씨방이 마르면 벌어지기 직전에 수확하여 채종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 씨앗이 날려 자연 발화를 시켜보셔도 괜찮죠? 매우 잘 됩니다. 향기가 좋아서 절화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파종은 봄, 가을이 좋고요. 봄 파종의 경우 당해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보라 종덩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타고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보라 색상으로 종 모양으로 피어나죠.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울타리수로 활용하기도 너무나 좋죠. 울타리를 타고 길게 뻗어 올라가면서 꽃을 피워주게 되겠습니다. 파릇파릇한 잎의 색상과 진한 보라 색감이 잘 어울리는 식물로 햇빛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여름철에 물마름 없이 키워주세요. 아름다운 떡갈립 수국입니다. 꽃이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고요. 일반 수국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바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다는 점이죠. 떡갈립 수국 일반 수국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 색깔 때문에 토양 산도를 맞춰볼 필요가 없죠. 햇빛도 강한 편이어서 양지에서 끄떡없습니다. 다음은 폭죽초입니다. 루셀리아라고도 불리죠. 멕시코가 원산지인 품종으로 야생화로 꽃이 피면 마치 폭죽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말은 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키워주시고 한여름에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 거득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좋죠. 물을 주시고 난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게 통풍시켜주세요. 다음 식물 매화 말발돌이입니다. 계곡이나 산기슭의 바위 틈에서 키 100에서 200cm 정도로 자라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때문에 활용도가 높죠. 가지는 서로 마주나면서 자라나고 꽃은 이렇게 분홍 색상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청순한 분홍꽃이 매화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화 대신에 정원수로 많이 식재를 하게 됩니다. 꽃말은 애교입니다. 초록빛깔 잎과 분홍꽃이 잘 어울리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을 닮은 아름다운 야생화 천인국입니다. 북부 아메리카에 약 20여 종이 살고 있죠. 다년생 식물로 관상용으로 재배를 합니다. 더위에 강하고 색상이 화려한 편이어서 여름 정원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식물로 사랑을 받고 있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하게 됩니다. 스토케시아입니다. 북미 원산의 내한성, 내건성 강한 다년생 야생화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성질을 상록성의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스토케시아가 그러합니다. 꽃은 6월부터 7월에 주로 피어나지만 그 외 기간에도 개화하기도 합니다. 원래 추위와 더위에 강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국의 화단에 심어 가꿀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에서 심는 경우에는 화분 표면에 흙이 마르면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과 바람이 많은 장소에서 키워주세요. 다음은 근상으로 심겨져 있는 풍노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아름답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요정의 날갯짓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풍노초의 꽃말은 청순한 마음,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죠. 꽃을 보고 있으면 꽃말이 마음 한켠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풍노초는 야생아인 만큼 햇빛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지바른 창가에 두고 이렇게 예쁜 모습 감상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여름에 직사, 광선 혹은 고온의 직강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죠. 한여름에는요, 화분으로 키우고 계시다면 실내로 들여놓는 것도 하나의 꿀팁 되겠습니다. 예쁜 모습 오랫동안 봐야 하잖아요. 야생화인 풍노초는 근상으로 올려 심어 키울 수 있어요. 근상이라 하면 분재처럼 뿌리 상단 부분이 흙이 일부 노출되게 올려 심어 키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풍노초만의 독특한 매력이기도 하죠. 풍노초는 계절과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꽃도 피워줍니다. 일반적인 풍노초 6월부터 8월 시기에 개화를 하죠. 미니겹 풍노초도 다글다글 꽃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풍노초 물 주기는 토양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습은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죠. 하얀 색상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죠. 풍노초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번식도 왕성한 편이고 꽃도 끊임없이 피어준다는 거죠. 번식은 폭이 나누기로 하곤 하는데요. 한여름에 잠시 주춤 꽃이 쉬어가더라도 다시 확 피어나는 게 또 풍노초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나비가 날개를 핀 모습과 비슷하게 닮은 초연초입니다. 초연초는 구데니아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원산지는 호주 서부 지역입니다. 봄이 오면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데 실내에서 온도가 잘 맞으면 연중 개화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처음초, 사모할연, 풀초로 꽃말도 이름처럼 첫사랑을 그리워하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초연초, 양지, 반양지 두고 키워주어야지 잘 자라나죠.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예쁜 나비 날갯짓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목질하됩니다. 다음 식물은 뉴질랜드 앵초 파티걸입니다. 스트랩토카르푸스라고도 불리죠. 뉴질랜드 앵초 스트랩토카르푸스 하면 화려한 꽃을 잊을 수가 없죠.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뉴질랜드 앵초의 기본적인 물주기는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흙이 마르고 속흙까지 마른 걸 확인하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물과 그렇게 친한 식물은 아니죠. 공중 습도를 잘 맞춰주시면서 직사 광선은 피해서 반근을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 샤인머스켓 묘목입니다. 맛도 좋은 샤인머스켓 나무도 이렇게 멋스럽게 키워볼 수도 있죠. 재미도 있고 맛도 즐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지지대를 일정 정도 크기가 되면 설치해 주는 게 좋죠. 잎이 서로 겹쳐나게 되는 경우에는요, 가지치기 해주시면서 잎이 고르게 햇빛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식물은 키우기 좋은 초록식물입니다. 리비나 호밀리스라는 희귀식물이죠. 동글동글 빨간색, 분홍색 열매가 열리는데 너무나 아름답죠. 하얀 꽃이 폈다가 지고 다시 열매가 열리고를 반복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를 하게 되죠. 겨울철 추위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반그늘에서조차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초보자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공기 정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은 미니바이올렛입니다. 세로로 3개씩 세트 특가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딜리셔스 베리베리 핑크 그리고 베리베리 보라로 구성되어 있는 1번 세트입니다. 다양하게 색상을 골고루 담았으니 구성에 마음이 드실 겁니다. 2번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하얀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번째 줄 세트입니다. 바이올렛은요, 따뜻할 땐 성장이 빠르지만 추워질수록 성장이 느려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세트도 이렇게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잎의 무늬도 아름답죠. 네 번째 줄 세트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이렇게 지터버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미니 바이올렛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경우 1년 중에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계속해서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사 광선에서는요, 뉴질랜드 앵초처럼 잎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커튼을 통과한 부드러운 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간접 등을 이용해 주어서 식물이 뜨겁지 않게 빛을 은은하게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죠. 여덟 번째 줄도 보여드릴게요. 베리베리 핑크, 바로사, 그리고 보라색의 깃튼 블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이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을 키우다 보면 잎이 얇아지거나 잎에 줄기가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빛이 지금 적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잎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미니 바이올렛 분갈이는요, 1년 중에 봄이나 가을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미니 화분처럼 작은 화분은 뿌리 발달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져서 뿌리 화분이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미니 바이올렛 물 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는데요. 찬물이 잎에 닿거나 물이 잎에 닿은 상태로 햇빛을 보게 되면 잎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저면 간수로 물을 주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잎꽂이로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식물에 속하죠. 또한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키우는 포인트입니다. 아름다운 만대 빌레입니다. 오랜 시간 키우다 보면 덩굴성 성질의 줄기를 예쁘게 디자인해가면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죠. 늦봄이나 초여름에 빨간 나팔꽃의 꽃 모양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들은요, 백일홍입니다. 배롱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백일홍은 물을 무척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을 자주 주면 힘을 듬뿍듬뿍 받습니다. 겨울에는 따로 물을 줄 필요 없죠. 잎이 나기 시작하는 봄에서 여름의 초입 그리고 가을철에는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여름입니다. 이때는 오전 9시 정도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듬뿍 준다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새순이 나기 전 2월에서 3월에 한 번,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기 전인 7월 중순견에 한 번 거름 주셔도 좋습니다. 예쁜 맥시멈 목마가렛입니다. 개화기간이 길고 매년 예쁜 꽃을 보여주어서 절대 실망을 시키지 않죠. 동글동글한 꽃잎이 정말 나는 꽃이에요 하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아름다운 마가렛입니다. 개화기간이 긴 다년생 식물이고 상큼한 색깔로 실내 식물로도 인기가 많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마당이나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 우단동자니까요. 우단동자는 노지활동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길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예쁜 진한 색감의 꽃을 피워주죠. 부드러운 느낌의 줄기와 잎을 가지고 있는 매력 있고 독특한 식물입니다. 조팝나무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먼저 황금 조팝 보여줄게요. 조팝은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 사냐에 자생하는 낙엽 화력 감목입니다. 잎도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데 꽃은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피어나죠. 팝나무는 추위에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잎이 다시 들고 뿌리가 살아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물을 듬뿍 주세요.
누운 숫자인데 농원에는 보라색과 하얀색 종류 들어와 있는데요. 보라색도 약간 연하게 피는 숫자인데도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숫자인데처럼 생겼지만 줄기가 옆으로 퍼져나간다 하여 누운 숫자인데라고 불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얀색도 역시나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숫잔디입니다. 숫잔디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희도미가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희도미는 다년생의 지피 식물로 보라색 쌍꽃을 피워주죠. 밝은 산지의 늪이나 논의 주변 등 수분이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생각해주세요. 접시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길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다음은 데어데블 수국입니다. 낮게 자라나는 수국으로 개화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로 장시간 개화를 하게 됩니다. 꽃의 색상은 계신 곳의 토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산성 토양에서는 조금 더 자주 색상으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부드러운 분홍색 꽃이 피어납니다. 폴스타 수국도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을 6월부터 8월까지 피워줍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죠. 작게 크는 외성종 목수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처음에는 녹색 그리고 하얀색 시간이 지나면서 분홍 붉은색으로 피어납니다. 분홍 아나벨 수국입니다. 외성종 수국에 비해서 키가 쭉 올라와서 꽃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수국은요,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물을 좋아하는 수국입니다. 다음 식물은 솔잎 도라지이죠. 도라지꽃 너무 예쁘죠? 보라 색상의 수채화 같은 색감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너무나 잘 커주는 식물이죠. 분홍 꿀풀도 나와 있습니다. 꽃방망이 같은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너무 잘 내려가지고 꺼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홍 색감이 아름답죠. 분홍 꿀풀 역시 이제 노지 활동이 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플입니다. 정원에 없으면 너무나 심심할 것 같은 여름꽃 되겠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토플은요, 목이 마르면 잎을 축 늘어뜨리고 물을 달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식물 중 하나죠. 물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옆에는 무늬 담쟁이가 나와 있습니다. 무늬 담쟁이 이름처럼 잎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쟁이라는 이름과 함께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요즘에 너무나 아름다운 시아스타 데이지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국화과에 속하는 시아스타 데이지 하얀 색상과 노란 색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고 5월부터 7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되죠. 숙근성 다년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쭉 올려준 상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겹시아스타 데이지 루나는요, 외성종으로 이렇게 낮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소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옐로우 엔젤입니다. 옐로우 엔젤은요,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행잉 화분에 식재해서 걸어 놓아도 아름다움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진한 색상의 홍동자입니다. 보통 산에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줄기는 몇 개씩 모여나며 곱게 서서 마디가 또렷한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쨍한 느낌의 홍동자도 아름다움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웨딩 초롱이 꽃이 피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나 있고 줄기가 약간 곡선 형태를 띠고 있어서 더욱더 독특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농원에 자주초롱, 보라초롱 다 꽃 피우고 있는데 초롱꽃들이 다 꽃미모가 물씬 오른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웨딩 초롱은 이렇게 하얗고 청순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꽃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에린지움입니다. 엉겅퀴의 고급 버전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에린지움 농원에는요, 푸른 색상의 조스 에이킹과 하얀 색상의 매직 실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잉글리시 라벤더가 푸른 색상, 보라 색상의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벤더는요, 허브 식물로도 매우 유명하죠. 라벤더 오일이 따로 있을 정도로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 뒤에는요, 이렇게 산수국이 아름다운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폴스타 수국과 대여대불 수국과 또 다른 느낌의 산수국이죠. 산수국 뒤에 바위수국이 있는데요. 바위수국은 역시 돌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위수국 특징이죠. 엘레강스 터리플 꼭 보여줄게요. 키 큰 꽃대 있는 포트가 있고 아직은 키가 작은 포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홍색 꽃이 이렇게 만개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토종 야생화로 양지, 반음지, 음지에서 모두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터리풀은 이렇게 보슬보슬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엘레강스 터리풀 주위에 매우 강해서 노지 월동 역시 가능한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은단풍나무도 농원에 들어와 있죠. 초목에는 녹색빛, 노란색, 붉은색 꽃이 피어납니다. 뒤에는 남천 삼총사 있습니다. 남천은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외성종, 그리고 자주빛깔의 느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록색상으로 피어나는 남천이 있습니다. 꽃이 없어도 잎으로만으로도 매우 파릇파릇한 분위기 연출해주죠. 초화와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새비름가의 다육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오랜 기간 개화를 합니다. 가느다란 꽃대가 쭉 올라와 있는 모습이 아름답죠. 꾼 제라늄이라고도 하고 게르와 지손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너무나 꽃이 크고 아름답죠. 오묘한 느낌의 연보랏빛 꽃이 피어납니다. 수꾼 제라늄은요, 햇볕을 좋아하고 가습을 좋아하지 않죠.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은 짱짱할 수 있게 햇빛 많이 받게 도와주세요. 베르가못은요, 앞서 보신 제라늄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베르가못 허브 식물로도 유명해서 은은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소화불량이나 생리통, 구토 등의 증상에 베르가못을 이용하여 활용하기도 했었던 우리에게 이로운 식물 되겠습니다. 꽃도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이죠. 베르가못이라는 식물 자체가 정말 튼튼하고 주위나 병충이 강해서 아무 공간에서나 잘 자라지만 특히 베르가못 습기를 좋아합니다. 여름철에는 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플입니다. 여름 동안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여름 정원의 포인트 식재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집안의 풍요와 상처를 치유한다는 꽃말도 가지고 있어서 화분에서 키워도 좋더라고요. 하얀 달맞이꽃입니다. 일반적인 달맞이꽃이 분홍과 노란 꽃이 많은데 이렇게 하얀색은 청순한 느낌 확실히 드네요. 번식력이 워낙 왕성하여 관심 좀만 가진다며 더욱더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입장도 특이하고 꽃도 아름답죠. 그 옆에 구슬잔디 나와 있습니다. 왜 구슬잔디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동글동글한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마름 잊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잘 키워내실 겁니다. 보랏빛깔의 꽃을 보여주네요. 칼라민타입니다. 허브과에 속하고 노지 월동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단연초로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칼라민타라는 식물 자체가 장식용, 정원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약용으로 널리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칼라민타 네페타 역시 약용 식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봄 하면 벚꽃과 개나리 때문에 분홍 노란 꽃을 많이 떠올리는데 5월과 6월을 대표하는 식물 중 하나가 보라색 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봄 지나고 5월이 된 정원, 6월이 된 정원에 유독 보라색 식물들이 눈길을 끌죠. 식물을 진흙에 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식물을 진흙에 심게 되는 경우에 당해에는 꽃이 피지만 휴면기 동안 뿌리가 상할 수 있어서 다년생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토양도 신경 써 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의 잎을 가진 고려자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은 팝콘 베고니아 되겠습니다. 팝콘 모양의 꽃으로 인해서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베고니아죠. 팝콘 베고니아는 환경 조건이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열대 및 나열대 지방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꽃이 많이 피는 식물입니다. 성장도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쁘게 수영을 잡아서 외목대 나무처럼 키우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추위에도 어느 정도 강한 꽃으로 햇빛을 많이 받게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베란다에 밝은 공간 좋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되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아게라던 멕시칸 엉겅키 되겠습니다.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두 종류가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뽀송뽀송 털이 난 것 같은 꽃이 눈길 사로잡는 식물 되겠습니다. 꿀풀가의 나무인 나비수국입니다. 원산지 아프리카죠. 따라서 물과 햇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면 추위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0도 이상의 실내 베란다 월동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무궁화입니다. 그 중에서 블루치포는 신품종으로 보라 색상의 겹꽃이 피어나죠. 무궁화는 도시 환경, 더위, 습도, 척박한 토양, 가뭄에도 잘 견뎌내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생울타리 또는 기초식물로 조경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보라 색상의 블루치폰 이외에도 랜덤 색상으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여름과 가을에 풍부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무궁화는 낙엽성 히비커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대 굵은 꽃망울을 달고 있는 포트도 보입니다. 무궁화는 약간 습한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납니다. 극도로 건조하거나 매우 습한 조건은 좋아하지 않는 식물 되겠죠. 완전히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아름다운 인가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인가목 화려하고 매혹적인 겹꽃송이가 이렇게 피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스럽죠. 소품과 이렇게 중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인가목 자체가 장미과의 낙엽 감목입니다. 생명력이 좋아서 키우기도 쉽고요. 추위에 무척 강하여서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밖에서 키우시다가 안으로 들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식물이 되겠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공간에 놓아두시고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은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크게 변하죠.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인가목이 꽃의 크기가 확실히 눈에 확 띄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나무죠. 덩굴성 성질의 식물입니다. 부식질이 많은 사질 양토나 물받음이 좋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덩굴성의 식물로 나무나 벽을 타고 올라가며 자라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이용하여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단이나 정원의 경우 뒤쪽이나 좌우 가장자리에 이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우 생명력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된 후에는 특별히 물 관리도 필요 없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바위수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제주도, 남쪽의 섬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이죠. 길이가 10m 내외로 줄기에서 기근이 나와서 나무와 바위에 부터 뿌리를 내리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매력적이죠. 수국과 비슷하게 생기고 바위에
부터 살아 바위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위수국 여름철에 화사하게 꽃이 핀 모습도 예쁘지만 날씨가 서늘해지면 단풍이 드는 매력도 환상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울타리, 장식용 또는 정원아치, 장식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바위수국의 물주기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서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소화가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난다면 바위수국은 반음지, 반양지도 괜찮습니다. 로엘리아 후밀리스입니다. 연보라 색상의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식물로 높이는 30에서 60cm 사이로 자라나죠. 양지 바른 공간이나 부분 그늘에서 자라납니다. 줄기와 잎을 자세히 보면 귀여운 흰 털이 덮여 있고 여름의 꽃잎이 5갈래로 갈라지면서 예쁜 색상의 꽃이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생명력이 강하죠. 동글동글 꽃이 피어나는 설구화입니다. 불도화와 비슷한 듯 다르죠. 처음에 꽃이 필 때 연두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눈처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엽안개 나무입니다. 보슬보슬 비가 살짝 내린 하루였는데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죠. 햇빛을 받을수록 자엽 색상의 잎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꽃도 화사하고 예쁘게 피어나서 인기가 많은 품종 되겠습니다. 기도 쭉 올라오며 성장하죠. 농원의 소국은 운남소국, 원평소국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하게 되죠. 관상용으로 식재하기 너무나 아름다운 친구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 뿌리가 생겨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용머리입니다. 꿀풀가의 단연초 식물로 여름철에 시원하고 화사한 청보랏빛 꽃을 피워줍니다. 꽃의 모습이 용의 머리를 닮았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도 강합니다. 신기한 꽃의 모양이 매우 신비롭게 느껴지는 완강 골무입니다. 수끈초로 꽃이 피어나면 잎을 말린 것을 향식료로도 사용하는 이로운 식물 되겠죠. 드라이 플라워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동작꽃 보여드릴게요. 리크니스 파이어 버드라고 하고 포이어라고 부르죠. 불이라는 독일어 되겠습니다. 붉은 색상의 동작꽃이 피어나죠. 유럽에서 온 품종으로 꽃색은 빨간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우다 보면 진분홍색, 자홍색 꽃이 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단 동자와 스타일이 비슷하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묵어갈수록 더욱더 잘 자라나죠. 햇빛, 반그늘, 척박한 환경 모두 잘 자라나는 것이 동작꽃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부틸론입니다. 생김새가 독특하면서도 화려하기 때문에 자주 눈길이 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아침 이슬에 촉촉히 젖어있는 아부틸론 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아부틸론의 고향은 브라질입니다. 상록성 관목식물이죠. 관목이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따뜻한 나라에서는 20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꽃봉오리가 마를 수 있죠. 이는 겹 금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화사한 노란 색상의 꽃을 피워줍니다. 금계곡은 햇빛을 많이 있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직사 광선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면 잘 자라나는 화려한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펜스테몬입니다. 꽃대를 올려주고 있고요. 펜스테몬은요, 초여름부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고 지고 해주는 아름다운 다년생 야생초이고 여러 해살이 풀되겠습니다. 꽃이 화려한 꽃식물답게 햇빛을 좋아하고 반양지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펜스테몬은 여러 해살이 풀로 한번 제대로 심어 놓으면 많은 양으로 번식을 해줍니다. 꽃도 화려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정원식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의 쨍한 햇빛도 잘 견뎌내는 여러가지 종류 식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꼬리풀도 여름식물 대표주자이죠. 실내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화분 아래로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셔도 좋습니다. 꼬리가 길쭉하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있네요. 능원에는 분홍빛깔과 이렇게 신비감을 주는 푸른빛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흩날리는 꼬리풀 볼 때 아름다움이 배가 되지요. 봄, 여름, 가을에 꽃이 피어나는 루드베키아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꽃이 피어나는 루드베키아는 원추 천인국이라고도 불리죠. 해를 닮은 꽃이라고 해서 미니 해바라기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포텔리카입니다. 채송화를 닮은 듯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새비름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여름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무늬 채송화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다육질 잎과 줄기를 가진 덕분에 더위와 건조에 모두 강한 식물입니다. 여름철 화단에 화초로 사용해 보셔도 좋고 횡잉 화분에 걸어서 매달아 키우셔도 좋습니다. 꺾꽂이를 해줘 작은 모종 만들어서 실내에서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카멜레온 포체리카입니다. 새비름과 채송화를 이용해서 개량하여 만들어낸 품종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죠. 채송화의 새비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빛의 꽃이 쨍하게 다가오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아름다워요. 선파워입니다. 다육식물에 속하는 식물로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죠. 강한 여름 햇빛에서도 지치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진핑크 색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다람쥐 꼬리 세덤입니다.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꽃은 작은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꼬리 세덤은 거칠지 않은 돌기가 솟아나 있고 햇빛에도 강하고 굳건하게 자라나면서 색감도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청보라 빛깔의 꽃을 보여주는 청아 지소니입니다. 지소니는요, 건조에도 강하고 노지 월동도 가능한 야생화죠. 수평으로 줄기를 뻗어가면서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스타도 아름답죠. 초롱꽃목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10월까지 피워주고 꽃말은 믿는 사람 추억이라고 하죠. 통풍과 환기를 잘 시켜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요즘과 같은 계절에도 문제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바늘꽃입니다. 농원의 바늘꽃은 세 가지 종류 있죠. 연한 분홍색상, 진한 분홍색상, 그리고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바늘꽃입니다. 바늘꽃은요, 나비 바늘꽃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꽃이 마치 나비의 날갯짓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지고 난 씨방이 바늘 같다 하여 바늘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붉은 친구면 홍접초, 하얀 가오라면 백접초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요, 많은 분들께서 외부 혹은 베란다에서 모두 키우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 동면이죠. 한겨울 한 달 이상 영하의 추위에 있어줘야 좋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요, 화분 전체의 흙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임라이트 수국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청수국이나 분홍수국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죠. 개별의 꽃의 크기는 자그마하지만 꽃송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타입의 수국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꽃송이가 만들어지죠. 내한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멋진 정원 가꾸시는 가드너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국 되겠죠. 라임라이트 수국 꽃은요, 처음에 피어날 때 연두 색상으로 피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크림 색상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하얀 빛이 돌게 됩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앤틱한 느낌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색상으로 탈바꿈을 해주는 수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붉은 인동입니다. 붉은 인동 농원의 소품과 중품 준비되어 있죠. 인동이라는 이름을
봄은요, 추운 겨울을 인내로 견디면서 전국 어디서든 늘 푸른 자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동은 추위에 강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동은 워낙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한번 뿌리를 내리면 아주 잘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정원, 화단의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좋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나무입니다. 다음은 노지월동 단연초 벌개미치입니다. 산뜻한 연보라빛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다음 식물은 에키네시아입니다. 데이지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로 주택정원, 야생화 정원, 베란다 정원을 관리하고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에키네시아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반양지에서 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가뭄에 매우 강해서 웬만하면 마르지 않고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는 게 좋죠. 척박한 토양에도 잘 적응하지만 지나치게 비옥하거나 이러한 토양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빠져나간다면 습한 토양과 건조한 토양 사실 모두 다 적응합니다. 다음 식물은 리아트리스입니다. 리아트리스 일반적으로 키가 높게 자라나는데요. 일반 리아트리스와 조금 낮게 자라나는 외성종 리아트리스 코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단연생 수끈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겐페이 조팝입니다. 겐페이 조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여름과 가을에 개화를 하고요. 키가 작게 자라나고요. 한 그루에서 짙은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꽃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끈 코스모스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잎색이 초콜릿을 닮았다 하여 초코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초콜릿을 닮아 깊고 진한 풍미를 보여주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지 활동이 가능한 코스모스입니다. 겨울에는 지상부는 말라 죽은 듯 보여도 뿌리가 살아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베란다 그리고 실외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좋은 것이 코스모스 종류들 되겠죠. 하늘 다양한 색상의 예쁜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예쁜 꽃을 선물해주기 때문이죠. 추위에 강한 단연생 야생화 꽃이기 때문에 초겨울 온도와 햇빛이 있다면 베란다에서도 겨울에 꽃을 피우더라고요. 썬빔은 미니 코스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계국의 성향을 받은 꽃입니다. 문빔은 여리여리한 미스트와 같은 잎과 연노란색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름 내내 개화를 하고요. 번식력도 짱짱하고 좋습니다. 수끈 코스모스는요,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죠. 추위에 강하지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양지 쪽에 심어서 가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은요, 뿌리 나누기를 하거나 뿌리 부근의 줄기를 잘라 꺾어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기자기 아름다운 종다리 앵초입니다. 건조한 시기에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화로 당연히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잎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죠. 은여빛깔 잎과 노란색 꽃이 조화를 잘 이루는 유리오프스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솔솔 이렇게 통하는 공간 선호합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흙에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특히 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직립하는 매자나무 3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오렌지 색상의 밝은 톤을 가진 오렌지 로켓입니다. 직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자나무죠. 붉은색 잎을 자랑하는 매자나무입니다. 자체적으로 직립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150cm 높이로 성장합니다. 초콜릿 썸머입니다. 오렌지 로켓에 비해서 조금 더 톤 다운된 정렬된 느낌을 선사해주죠. 활용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특별하게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 쉽고 관리가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봄의 향기를 가진 노란색 작은 꽃을 피워주지만 잎의 관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리아는요, 황색의 잎을 보여주고 3가지 종류 중 현재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빛깔 잎색을 가진 품종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의 품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계절에 잘 어울리는 색감을 가졌죠. 메자나무 3가지 품종을 함께 들여다보면요. 꽃과 잎이 잘 비교되면서 각각의 특성과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 카네이션에 해당한 농안의 2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겹 카네이션에 해당하는 연중 지속해서 개화하는 해당한 타입의 장미 품종입니다. 꽃잎 끝이 갈라지는 모습이 카네이션을 닮았다고 하여 카네이션 해당화라고 부르죠. 키는 150cm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잎과 진한 색감의 꽃이 열리는 것이 매우 우아하고 선이 수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반 해당화와 또 다른 겹 카네이션의 해당화 매력이 있죠. 화려한 겹꽃이 아름다운 유럽 에키네시아입니다. 각 품종마다 각각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죠. 화려한 겹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꽃이 귀한 여름 동안에 꽃이 개화를 해 나가게 됩니다. 에키네시아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여름꽃이죠. 햇빛 잘 드는 곳에 식재를 해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주었을 때 뿌리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이 흐를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에키네시아 자체가 내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흔히 에키네시아는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꽃식물이라고 부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